합참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합참 의장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이번 내란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특전사 등은 계엄 실행 수개월 전부터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설계도면 확보 등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2024년 3월에서 12월까지 특전사 7공수는 군산, 정읍, 전주 등 호남 지역 교도소와 KBS, 한국은행 등 국가 중요 시설을 17차례 방문하고 내부 구조를 촬영하고 설계도, 재난 대비 안내도 수집을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3월부터 군 관계자들을 앉혀놓고 비상 대권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전 사령부 예하 7공수가 교도소, 방송국 등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도, 비상 대피 계획, 시설물 사진을 요구하며 반복 점검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테러 대비였지만 계엄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이 시행되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된 인사들을 대량 구금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특전사가 민간교도소 설계도를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군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테러 방지법 22년의 대테러 방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핵심 주요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보를 관리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 발생 대비해서 출동해서 대응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부대의 내부 사진 촬영 허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10년 사이에 관련 내용이 없고요. 24년 5월 달에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있다면 왜 교정본부가 설계도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 그전에는 아마 22년에 되고 22년에 검열을 받으면서 대테러 정보처를 좀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시설에 대해서 테러나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적을 받고 그 관련된 부대들이 아마 그 정보처를 최신 업데이트해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업데이트해 가지고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 내용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관려오는 것이 최초의 대테러 방지법의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22년에 그 이후부터 23년, 24년, 25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업데이트돼 가지고 정보 처리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 처리 종류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는 향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합참 의장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대테러 관련 업무가 과거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텐데 특히 교도소 점검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면 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특전사는 향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계획이 없다. 왜 지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 시설로 되어 가지고 테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지법에 의해서 최신화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왜 25년에 안 하겠다고 그랬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할 지역. 가능성이 높고 핵심 시설 같은 그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 용어로는 뭐 핵심 노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초기 대응이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신화돼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전사의 일상적인 임무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7공수의 교도소 현장 투입 및 설계 도면 요구는 앞으로 안 발생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임무다라는 것을 지금 예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전사가 민간 교도소 설계도를 왜 요구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특전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라서 교도소 정보를 최신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참이 교도소 설계도와 비상계획 수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상계획을 지시한 게 아니라 22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테러 정보철 작성을 저희들 합참 전비태세실에서 검열을 나갔습니다. 그 검열을 나가서 그 특전사의 정보철 유지 상태가 미흡 평가를 22년도에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합참에서 지적한 검열 결과에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무엇을 지적했고 뭐 때문에 검열을 하는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 아니 열람이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검열했던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면은 제가 그 비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는데 비밀이 아니라면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엄의 조직적 사전 모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일을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경위와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내란죄 기소는 계엄 실행 직후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데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조직적 내란 모의 단계는 현재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군을 대표해 사죄한다면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금 정작 진상 규명은 지금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해주지 않고 계셔서 아마 국민적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합참이 특전사에서 내린 전비태세 검열 지시문과 교도소 점검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시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책임자를 살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 22년부터 팔로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직접 그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 대행님. 예,